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부에서 혁신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화 파트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개팅은 웹툰계에서 키가 쑥쑥 자라나고 있는 웹툰계의 다크호스 기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 웹툰계에서 키가 쑥쑥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웹툰계를 평정하고 있는지 이 소개팅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플랫폼, 그리고 CP라고 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리고 영상 소설 부분으로 크게 사업이 구분됩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 플랫폼이 4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35%, 그리고 영상과 소설이 그 뒤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올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통 IP라고 하는데요. 이 IP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2분기 경영 실적을 보셔도 봄툰 결제 금액 추이, 그리고 CP 매출 추이를 보시면 CP 매출 추이가 기존 주요 플랫폼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CP 매출 추이가 지난 분기나 아니면 지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CP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키다리 스튜디오의 성장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보통 웹툰을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 플랫폼은 아닙니다. 대형 플랫폼이라 함은 보통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웹툰 플랫폼을 의미하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전문 플랫폼으로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전문 플랫폼이냐고 저희가 명명을 하냐면, 비록 대형 플랫폼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이 지식재산권 IP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작가도 양성, 육성해서 컨텐츠들을 생성해서 자기의 주요 플랫폼에 그걸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플랫폼에서도 트래픽이 발생하고, 그리고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이어지면서 성장을 보통 하고 있는데, 컨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걸 또 대형 전문 플랫폼으로 재공급합니다. 여기서 2차 매출이 발생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실적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그런 2차 매출 발생 부분들이 마진도 높고, 그리고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 성장 전략을 보게 되면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본인들이 자체로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대형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인데요. 여러 글로벌 대형 플랫폼과 제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웹툰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는 두 가지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즉 CP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도 개선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CP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냐,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냐가 이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시는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 초 한 2월 정도에 공시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인데요. 계약 내용을 보시면 공시에서는 계약 기간은 4년, 그리고 웹툰 공급 관련 일정 및 프로세스 정의로 계약 내용이 명명되어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이 바이트댄스 향의 CP 매출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추정치보다 아주 높은 실적을 시현을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과연 CP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는구나,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실적을 확인했고, 앞으로 시장에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웹툰 플랫폼을 보실 때 CP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런 공급 계약들이 얼마나 추가될 수 있는지가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점점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랑 같이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또 다른 매력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과연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키다리 스튜디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저희가 카카오 엔터라던가 그리고 리디북스 그리고 비코마, 타코와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비상장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유통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 기업들의 가치가 물론 지금은 이제 장외 시장도 최근에 유통시장처럼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PSR 기준,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매출의 멀티플을 적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리고 이제 프리 IPO를 많이 진행했는데 보통 PSR이 10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이죠. 그래서 상장 주식에서는 저희가 표를 같이 준비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DNC 미디어 이런 기업들을 동정 기업으로 저희가 한번 봤더니 PSR 기준으로도 경쟁사들의 PSR은 물론 주가가 하락했음을 반영하더라도 3, 4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는 저희가 추정을 해봤더니 2배 초반에서 아니면 거의 1배, 1배 초반까지도 다른 동종업체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키다리 스튜디오가 동종업계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을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플랫폼, 대형 플랫폼 대비 당연히 좀 저평가될 수뿐이 없겠죠. 그러니까 전문 대형 플랫폼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좀 후광 효과도 있고요. 네임밸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IP들을 모아서 공급을 하면서 거기서 또 수익 내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경쟁사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알아주는 IP가 있습니다. 큰 IP. 얼마 전에 일본 소니사가 귀멸의 칼날이라는 IP를 2,800억 원 정도 주고 사서 지금 이제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공급하고 있다고 기사가 됐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IP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치를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키다리 스튜디오는 경쟁사 대비 대작을 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대박을 낼 수 있는 IP가 좀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앞서 바이트댄스의 공급 계약처럼 키다리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런 전문 웹툰 플랫폼에서 IP를 생성하고 만들어서 또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CP 매출 비중 확대로 나타났고 그리고 수익성이 확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 굳이 저평가될 요인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 매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오게 되면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수준도 그 갭을, 괴리율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키다리 스튜디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짧아서 아쉬울 수가 있는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키다리 스튜디오의 웹툰 플랫폼 가셔서 저희와 같이 웹툰 보시면서 앞으로 키다리 스튜디오가 키가 얼마나 쑥쑥 자라날지 그리고 어떻게 웹툰계를 평정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